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통상학부 강의 교수인 김영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마르크스 경제학이고 경제사상사도 공부를 하는데 경제사상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경제학의 고전을 많이 읽게 되었는데 그 덕에 바로 이제 이 책을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스미스에 관해서 많은 편견과 오해라든가 이 잘못된 근데 견해가 유포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견해를 한번 근데 수정하고 교정하고 싶은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론의 저자였던 클라우즈비츠가 이런 건데 경부를 남긴 적이 있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정치의 연장이라는 그런 건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딜레마가 뭔가 하면 이런 근데 경권화 때문에 이 클라우즈비츠의 풍부한 근데 사상이라든가 이 미묘한 근데 내용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는데 스미스의 경우도 이제 예외가 아닙니다. 스미스의 경우에도 굉장히 미묘하고 풍부한 내용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흔히 스미스라고 한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유경쟁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손해라든가 이기심이라든 이런 키워드에 이제 압도되어 가지고 스미스의 본래 진면목이 이제 많이 가려지는데 이 진면목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펼쳐 보이고자 한번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 이 스미스는 진면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스미스의 진면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저서가 있겠지만 특히 도덕 감정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덕 감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이 스미스 용어로는 이제 상업 사회라고 부르는데 커머셜 소사이티라고 부르는데 이 상업 사회의 그런 건데 안정성과 번영의 원리를 규명하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헤겔은 이 상업 사회를 시민 사회라고 불렀고 마르크스는 이 상업 사회를 상품 생산자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스미스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상업 사회를 분석했는지 제가 잠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습니다. 중요한 출발점 바로 공감입니다. 심퍼스입니다. 이 공감이 이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데 만약에 제가 어젯밤에 글 하나 남겼는데 페이스북에 자고 일어났더니만 제 친구들이라든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좋아요의 건데 단추를 눌렀습니다. 그럼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행동을 근데 승인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저의 행동을 공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스미스는 공감은 인간만이 갖는 가장 중요한 근데 특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유류들이 이런 공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스미스는 오로지 인간만이 이런 근데 공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공감이 인간 삶에서 가장 큰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데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만약 저희 부모가 저의 행동을 근데 공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근데 그 기준이 관대할 겁니다. 반면에 저희 원수가 저희 라이벌이 저의 행동을 평가할 때는 굉장히 박하겠죠. 즉 공감의 잣대가 굉장히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이 공감의 객관적인 건데 잣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impartial spectator, 즉 불편부당한 관찰자 혹은 공정한 관찰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관객이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의 재판관이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의 검열관이 됩니다. 이처럼 나는 어떻습니까? 저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일종의 도덕적 유체 이탈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저의 행동을 평가한다는 그 얘기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impartial spectator 개념입니다. 이런 불편부당한 관찰자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또 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도덕적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 자기의 내면의 인간인 이 impartial spectator를 소환해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형화된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정해진 규칙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바로 일반 규칙이었습니다. 제너럴 룰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반 규칙은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자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타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유니세프에 가입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타인을 근데 돕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해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정의입니다. 도둑질이라든가 살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일반 규칙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스미스는 이 두 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 특히 후자를 더 중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해는 이 사회라는 건물의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물론 훌륭한 장식이 넘었습니까? 없는 경우보다 더욱더 낫겠지만 장식품이 없다 할지라도 건물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정의라는 근데 기둥이 없다면 이 사회는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가 더욱더 중요한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상업사회의 중요한 도덕적 기반이 되고 안정적 토대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제일 처음 출발점으로 공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이 공감에서 impartial spectator, 즉 불편부당한 관찰자로 나갔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일반 규칙으로 나갔고 그 다음 단계에서 바로 이 상업사회 안정적 토대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 개인의 감정으로부터 사회 질서가 유도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도약일 수도 있는데 이런 근데 사실들 스미스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공감과 연관해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감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티브한 그런 근데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네거티브한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저의 탁월함을 드러내서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저는 어떻습니까? 이 부와 권세를 향한 경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부와 권세를 향한 그런 경쟁에 참가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허용이라는 그런 건데 개념이 등장합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의 평가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impartial spectator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데 이런 건데 평가를 무시하고 주변의 외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는 것이 바로 이 허용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부와 권력을 향한 경쟁에서 승리해서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참된 행복이 올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렇지 않은 것은 본인이 더 잘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경쟁이 기꺼이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이런 허영과 자기 기만이 바로 이 공감의 부정적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야기를 그친다면 스미스에게는 그저 그렇고 그런 얘기가 건데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스미스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반전을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그 반전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한 개인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근데 아끼지 않고 그 경쟁에 참가해서 크니까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상이라는 것이 사실 무의미하고 이런 근데 하찮은 상을 받기 위해서 더 중요한 가치들, 건강, 청춘, 사랑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개인에게는 이런 근데 과정이 불행으로 끝나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는 진보하고 발전합니다. 각 개인들이 부와 권력을 향한 경쟁에 참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회는 더 많은 근데 번영이 구가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진보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고 도로가 개척되고 새로운 항로가 개설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부와 권력을 향한 경쟁의 결과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공감의 긍정적인 요소는 바로 이 상업사회의 안정성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이 공감의 부정적 요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허영과 자기만은 이 상업사회의 번영을 또 책임져 줍니다.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합니다. 스미스의 주장이 바로 그러합니다. 공감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둘 다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스미스의 주장입니다. 만약 하나만 있다고 하면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impartial spectator라든가 이런 일반 규칙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이 자기 기만과 허영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회는 번영할지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빠지게 될 겁니다. 반대로 도덕적인 예컨대 가치인 이 impartial spectator라든가 일반 규칙을 추종하고 일반 규칙만 존재하고 만약에 자기 기만과 허용이 없다라고 하면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사회는 안정적이고 도덕적인 사회가 되겠지만 사회는 번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스미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사회는 번영하기 위해서 자기 기만과 이런 허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자기 기만과 이런 허용이 impartial spectator와 일반 규칙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스미스의 최후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 공감의 두 요소가 바로 이 상업사회 날줄과 시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업사회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가 완성되는 셈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 책의 스미스의 주장에 관한 짤막한 그때 소개를 드렸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자신의 이 강성함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인구 센서스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인구 센서스의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의 크기였습니다.
가장 근데 낮은 계급이 가장 근데 재산이 없는 그런 계급인데 이 계급을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무산자란 뜻이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때 이제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말했을 때 그 프롤레는 생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조국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근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선원이라든가 병사로 보내는 것이 이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근데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최상층, 가장 부유한 근대 계층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자기의 재산을 헌납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 가지고 헌납한 재산 가지고 함대를 구성합니다. 이 함대 이름이 바로 클라시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제 고전이라고 얘기할 때 그 고전은 이제 클라시카로 말하는데 바로 클라시카의 어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 시대 때 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클라시카를 가지고 외적에 대적했듯이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많은 위기라든가 이런 혼란들 이런 것들을 그때 대적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클라시카가 필요하다는 그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스미스의 저작이라든가 다른 고전을 많은 학생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근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고전을 읽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의 시기는 그런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마음껏 고전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근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인류의 중요한 지적인 건데 이 자산인 고전을 많이 읽기를 제가 희망합니다.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 읽기 상업사회 탐구의 저자 김영명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